진주의 음식물 처리 위탁업체가 2년간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남은 돈이 진주시로 환수되는데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자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직원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라고 통보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가 사천에 자원순환단지를 재추진합니다. 2차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연내 개청이 무산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역할을 지지하면서 정치권이 연내 법안 통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진주를 비롯한 전국의 느티나무에서 새잎이 돋아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이례적인 현상의 원인으로 날씨와 병의 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비전업 사진가로 구성된 사진가 모임이 사진 축제를 준비한 가운데 진주 출신 유명 사진가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주시립교향악단은 정기 공연으로 시민과 만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시로부터 음식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직원들에게 줘야 할 4억 원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된 일이 있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지급된 돈은 진주시로 환수됐었습니다. 이후 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진주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급을 미뤄왔는데요. 최근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이 돈을 노동자에게 돌려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진주시에 통보했습니다. 보도에 조서희 기자입니다. 진주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민간 업체의 음식물류 폐기류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지난해와 재작년 진주시가 이곳 근로자 인건비 16억 9천만 원을 위탁업체에 줬는데 실제 근로자들은 12억 9,700만 원만 받았습니다. 보험비를 빼고도 20%가 누락된 건데 업체에선 이 돈을 회사 이윤으로 충당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며 진주시는 해당 업체에 미지급 임금 3억 9천여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시가 직접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주긴 힘들다며 돌려받은 임금을 다시 되돌려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미지급 임금 3억 9천여만 원을 위탁업체 근로자에게 돌려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진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절차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던 행정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추경을 통해 임금 반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1회 추경쯤인 한 3월이나 4월쯤에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전에는 이제 근로자들이랑 저희들이랑 그리고 업체에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경남도 감사위는 또 관련 업무를 소홀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지급 임금 반환에 따른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정하지 않은 업무 처리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해왔던 진주시의회에선 도감사위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임금 지급부터 부적절한 행정 절차 징계까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나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부단하게 우리 지평부에다가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당시 잘못됐던 부분은 또 우리 의회에서 또 행정적으로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미지급 임금 반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선 이 돈을 되돌려받을 근로자 범위 등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조사입니다. 사천시 대진 일반 산단의 자원 순환단지 유치를 두고 지역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천시가 사업 불허 방침을 밝히며 무산되는 듯 했는데요.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전체 부지를 분양하고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조업종 기업 유치라는 목적으로 조성된 사천시 곤양면 대진 일반 산업단지. 하지만 대진 산단에서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자원 순환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유치업종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름만 그럴듯한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겁니다. 사천시 역시 불허 방침을 밝히며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 조성이라는 수정된 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설명회를 열고 환경 매립 시설의 크기를 대폭 축소하고 소각량을 줄이며 SK 에코플랜트가 전체 부지를 100% 분양한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산업의 면적보다 한 3,000평 줄여서 그 면적을 2차 전지 재활용 쪽으로 저희가 규모를 늘렸고, 입주 업종도 그 당시에는 사천시의 굴폐각 재활용 중소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민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걸 대체한. 그러면서 전기차 판매량 증대로 배터리 재활용 산업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경남에 관련 공장은 없다며 이번 기회로 사천이 2차 전지 메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침출수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피해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SK 에코플랜트가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오염 문제는 원천적으로 좀 차단을 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치해야 한다는 시민들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들 사이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제2회 추경 예산을 5,299억 원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7일 202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지난 제1회 추경과 비교해 7.1% 감액된 6조 9,43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 의회 정례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 감액을 반영하고 부족분은 자체 수입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충당해 편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년간 20대 청년이 가장 많이 유출된 것은 경남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20대 순이동 인구에 따르면 경남은 10만 5천 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출된 청년 대다수는 수도권으로 이동했으며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을 지지했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논의를 지연시켜온 가장 큰 쟁점이 해소된 건데요. 직속 기관화에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연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시 과방위 소위원회로 넘어간 우주항공청 특별법. 야당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즉 R&D를 직접 수행할 경우 그동안 항우연이 쌓아온 성취를 침해할 수 있고 업무 중복으로 인한 옥상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항우연이 최근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R&D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주항공청에서 반드시 R&D 기능 가져야 됩니다. 우주항공청에서 R&D를 총괄을 하고 기획이나 정책을 넘어서 실제 실행을 해도 됩니다. 다만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과기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혀 논쟁의 여지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항우연과 천문연이 스스로 직속기관이 되겠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슈가 다 해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관건은 조속한 입법 절차의 진행입니다. 지역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R&D 직접 수행 여부가 해소된 만큼 국회에 속도감 있는 법안 논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만큼, 모든 쟁점이 해결된 만큼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비전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남아있는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차례 논쟁과 지연을 거듭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 다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선관위 3층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 후보자 등록 구비 서류와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법상 제한 금지 사항, 기타 입후보 예정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안내합니다. 사천시가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은 7일 서포 복합 영농법인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6일까지 읍면동별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매입 물량은 4,097톤이며 매입 품종은 새일미와 영호짐입니다. 한편 사천시는 매입 품종 외 다른 품종을 출하하거나 기타 혼입 비율이 20%가 넘을 경우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주 지역 목욕탕을 돌며 총 4,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40대가 검거됐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주 지역 목욕탕 6곳을 돌며 탈의실 옷장을 강제로 개방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절취하는 등 7회에 걸쳐 총 4,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저희 기획 보도를 통해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와 이상현상 등을 짚어드렸는데요. 지역에 있는 일부 느티나무에서도 이 이상기후로 인한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일보 김윤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윤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겨울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역 내 일부 느티나무에서 새잎이 돋아나고 있다면서요. 네,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이 경남 수목원 내 느티나무에서 새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4, 5월처럼 풍성하진 않지만 초록색 잎이 듬성듬성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진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느티나무는 한반도가 원산지입니다. 특히 가로수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녹어수는 마을의 상징이나 천연 기념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후에 가장 잘 적응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전혀 다른 계절에 이처럼 잎을 틔운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꽃이 아닌 느티나무 잎이 일찍 돋아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역시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명확하진 않지만 들쑥날쑥했던 날씨와 병해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올봄 냉해에 이어 여름에는 폭염과 태풍, 장마가 기승을 부렸고 9월에는 늦더위와 잦은 비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잎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거나 병해충이 침입해 조기 낙엽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늦가을까지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만들어야 하는 느티나무가 이 잎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새 잎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종의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찍 잎이 나버린 느티나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절을 앞질러 잎을 틔운 느티나무는 대부분 내년 봄에 다시 잎을 틔우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느티나무 사이로 가지만 앙상하게 뻗어있는 느티나무를 봐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결국 나무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자칫 느티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김윤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기후 현상이 올해로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 대응책을 고심해봐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각자 직업이 있는 비전업 사진가 70여 명이 참여한 사진 진주가 총 5개의 전시장에서 나뉘어 열리는 중입니다. 올해는 원로 사진가와 진주 출신 유명 사진가, 청소년 등이 참여했다고 해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행복을 주제로 한 천연 염색 작품전과 진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가 일정을 하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붉은 직사각형들. 얼핏 보면 타일 무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 작품은
알록달록한 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미세한 전자부품을 산업용 카메라와 조명을 이용해 만장가량 촬영에 오려 붙인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당위성, 각 직책이 갖고 있는 당위성, 나이가 갖고 있는 당위성에서 벗어나서 조금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생활하다. 그래도 큰 차이 없다는 것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전시관은 과거의 풍경이 담긴 흑백 사진도 다수 걸려 있는데 리영달, 고 김우태를 비롯한 진주 지역 원로 사진가들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이갑철, 변형립 등 진주 출신 유명 사진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진진주 2023은 비전업 사진가들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진 축제입니다. 이번 전시 주제는 전평투게더로 다시 도약하는 진주 사진이고요. 총 7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가지 주제전과 3가지 테마의 특별전, 그리고 청소년 사진전과 자유전으로 마련된 사진진주 2023. 주제전은 남가람 박물관, 특별전은 온 갤러리와 루시다 갤러리, 나무 88 갤러리, 청소년 사진전과 자유전은 원스타부드 전시장에서 오는 19일까지 열립니다. 모서리 또는 테두리를 네모나게 자른 닭종이 4조각, 잘려진 부분은 먹으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 방식이 활용된 다른 작품에는 먹으로 염색된 부분이 나라는 글자를 이룹니다. 작가는 검은색과 흰색의 반복 대비로 행복과 불행이 마음먹기에 달렸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은과 양을 의미하는 뜻이고, 우리가 항상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오고, 그리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올 수 있다는 걸 단편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바람을 버티는 나무와 깨달음을 상징하는 윤원구족 등 작품 전반이 개인의 행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개인전 스며들다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법원 갤러리에서 오는 12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진주시립 교향악단이 제10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정인혁 상임 지휘자와 이지혜 바이올리니스트 등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 러시아의 거장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즈와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교향곡 제5번 마단조 등이 선보여집니다. 공연은 오는 24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함양군이 2024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총 4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군은 사업 적정성과 시급성, 주민 참여도 등 심사를 거쳐 지곡면 수여마을과 아니면 상비마을, 함양읍 대병마을과 시목마을을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 4곳은 2년 동안 기초 생활 기반 확충, 경관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마을당 최대 4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남해군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 사업이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간 물 공급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남해군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남해군 맑은물 공급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급수 취약 지역 수질 관리 개선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군은 이번 우수 사례 선정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동군이 국악 분야와 서양 음악 분야 등 7명으로 이뤄진 하동예술단을 창단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단원 임명식에는 단원 7명의 임명장 수여와 함께 창단 기념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단원들은 지난 9월부터 실기와 면접 시험을 통해 선발됐으며 하동예술단은 올 연말 소규모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신년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473회 서부경남 5개 시군 9개정 궁도대회가 7일 진주시 소곡면에 있는 덕수정에서 열렸습니다. 진주시 궁도협회 덕수정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진주와 사천, 통영, 고성, 남해 등 5개 시군에서 250여 명의 궁사가 참가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기량을 겨뤘으며 1, 2, 3등에게는 각각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소방청에서는 전국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 소방서에서도 제76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SNS 홍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강화, 지역 행사의 안전체험 한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해 소방서 전 직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늘 불조심하고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농가에서는 배추 뿌리 혹병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병원균이 물이나 흙을 통해 이동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에 신경 쓰시고 병든 포기는 발견 즉시 제거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큰 일교차가 나타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함양 영하 1도, 진주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7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수요일 대부분 지역 비 소식 없이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부산 8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다 오후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오후 6시 10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4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은 맑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행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이 되면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큰 일교차로 인해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